우리가 우선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군사 연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한미군사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합동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제 연합.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끼리 하는 거를 이제 연합이라고 하고요. 합동 그러면 이제 육해공군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를 쓸 때 북한식 용어로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습은 영어로 하면 이제 엑서사이즈고 훈련은 드릴입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에 영어 교과서에도 보면은 엑서사이즈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드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엑서사이즈는 그 지문 앞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복습하고 반복하는 내용이고 드릴은 뭐냐면 응용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군사 훈련이냐 연습이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하는 거는 한미군사 연습입니다. 엑서사이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반복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작전 계획, 작계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증원군이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온 한반도에 있는 전시증원군을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통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배치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왜 반복해서 하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일반 병사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매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1년 단위로 있는 부대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6, 7개월마다 또 바뀌는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또는 연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년에 꼭 2번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이게 이제 3월 달에 주로 시작하는 이제 기존에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제 합쳐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이제 8월 달에 하는데 이걸 합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장영훈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한반도 남북관계가 풀려다 보면은 3월 달 되면 또 한번 시끄러워지고 또 회복되려면 하면 또 8월 때 시끄러워지는데 사실 그 합치면은 그때 시끄러워지는 게 남북관계가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많이 검토했는데 이 국방부나 미국 측에서는 완강하게 이제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2번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게 이제 2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대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3월 달이나 또 8월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보통 이제 불시로 하는, 뭐 불시라고 하자면 물론 이제 다 계획이 된 거지만 한미 공중 훈련 또는 뭐 상륙 훈련 이렇게 얘기했는데 3월과 8월에 하는 거는 이제 연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이 숙지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작계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하고 또 재작년부터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이 반복된 훈련, 숙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걸 현재 2번에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두고 이제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8년 6월 1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매우 도발적인 워게임, 전쟁 연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직이지만 아무튼 미국 대통령은 도발적이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방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 거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작전 계획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작전 계획 자체는 이제 군사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국군 혹은 미군이 그 내용의 일부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작계는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5027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뭐 5016, 5029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5015를 그때 만들었죠. 예.
그럼 이 작전 계획 5015와 5027이 과연 방어적인 성격이냐 이걸 좀 따질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5027을 보면은 5027은 이제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인데 이게 이제 방어와 반격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어와 격퇴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반격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2019년 8월 달에 그때 이제 한미연합훈련, 뒤에서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사시에 평양을 속전속결로 점령을 해서 완승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국방개혁 2.0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점은 그런 어떤 작게 또 그 연합훈련에 필요로 하는 군사력 구성도 대단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15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선제 공격을 통해서 타격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그때 참수작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명령권자인 김정은을 유사시에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참수작전이 그때 또 5015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듬해인 이제 2016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그때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과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근데 5015가 폐기됐다거나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박근혜 정부 때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말 자체, 예를 들면 참수작전 이런 표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특임여단은 문재인 정부 때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참수작전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이끌어지는 F-35A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전력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연합훈련 자체를 좀 축소하고 또 남북한 사이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형태의 작전 계획, 또 그런 어떤 군사력 구성은 오히려 또 강화된, 특히 이제 군사력 구성 분야에선 강화된 그런 그 추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방어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